네, 이번 시간은 도덕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나를 소중히 하고 발전시켜요 라는 주제로 배워볼 거고 48쪽에서 51쪽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하고 발전시켜요. 긍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부해 봅시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보고 들풀과 새들의 비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꽃을 피워낸 백합의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영상을 봐야겠네요. 어느 가파른 산골짜기 암벽에 작은 백합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 모습은 주위의 들풀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백합은 자신이 백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난 백합이지 들풀이 아니야. 내가 백합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뿐이야. 백합은 꽃을 피우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물과 햇빛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꽃망울을 맺을 수 있었죠. 어머, 쟨 정말 자기가 꽃인 줄 아나 봐. 저건 그냥 종기일 뿐인데. 네가 꽃이라고 해도 이렇게 황량한 곳에서 무슨 소용이니? 그래, 누가 이 절벽으로 널 보러 오겠니? 들풀들과 나비, 새들은 백합을 비웃었습니다. 꽃을 피울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기도 했죠. 난 꼭 꽃을 피워서 내 존재를 증명할 거야. 누가 감상을 하든 말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난 반드시 꽃을 피우고 말 거야. 백합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드디어 한 송이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더 이상 들풀들은 백합을 비웃지 못했죠. 하얗고 아름다운 백합은 절벽 위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백합은 한 송이 한 송이 계속 꽃을 피웠습니다. 매일 아침 꽃잎에는 영롱한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들풀들은 이슬이 맺힌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백합이 흘린 깊은 기쁨의 눈물이었죠. 매년 봄이 되면 백합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씨앗은 바람을 따라 산골짜기, 초원, 절벽 위에 떨어졌고 사방에는 새하얀 백합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후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백합의 꽃내음을 맡았고 연인들은 백합 옆에서 사랑을 맹세했죠. 사람들은 이곳을 백합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죠. 처음에 이제 들풀들이 많은 곳에 백합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꽃을 피우려 하니까 들풀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소리를 했다가 결국에 백합이 피어내니까 관광 명소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러 오고 이런 내용이었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백합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다음에 백합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의 생각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거 적어서 과제로 제출해 보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특징적으로 잡아서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사회적 통념이나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주변 사람들이 진짜 전부가 싹 다 아니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아닌가? 이런 생각 무조건 들어요. 안 들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백합처럼 성공을 이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들 보통 인터뷰를 나가면은 그들이 남긴 말 한마디 이런 거 이제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아니라 할 때 나는 확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은 선생님도 왠지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합이라면
내가 굳이 꽃을 피워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좀 회의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백합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이나 방향성이 뭐 실제로 그러니까 뭐 잘못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사람들이 야 그거 아니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만류를 한다 해도 뭐 자기 자신을 믿고 뭐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뭐 나가면은 뭐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배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과제로 적어서 제출하세요. 다음은 49쪽에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아래에 있는 그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하고 세 가지 나와 있네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뭐 비교하지 말라고 하네요. 다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해요. 라고 또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또 찾아보고 어떻게 실천할지 여기 세 줄에 적어보도록 하세요. 이제 뭐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이것도 근데 맞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다 맞는 말인데 또 100% 맞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좀 무한 경쟁의 사회예요. 애초에 이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그 보통 세 개의 이념을 구분할 때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뭐 민주주의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은 다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경쟁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는 남도 갖고 싶어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아니면 뭐 이제 뭐 예쁜 이성 친구라든지 뭐 그런 거 다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남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남들이 할 수 있는 걸 나는 못 하면서 아,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방금 선생님이 말한 식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해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거 세 줄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예요. 다음은 이제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네,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과 비교를 안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제 스스로 발전을 해야 돼요. 계속 발전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되면은 도태되어 있으면서 그냥 나는 소중해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남들에게서도 소중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계속 스스로를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해서 나도 하고 싶어.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전해 볼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메시지가 강렬해지고 있어요. 나는 해낼 거야. 그래, 나는 해냈어.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나거나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이 발전하려면 이렇게 노력해요. 건강한 몸 유지하기.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꾸준히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죠. 물론 선생님도 지금 막 몸이 엄청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배도 잡으려면 잡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이든 뭐든 뭐 잘생긴 사람이든 간에 배 엄청 배불뚝이 몸보다는 막 근육질의 몸이 우리 사회 통념상 좋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 이유는 그런 몸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건강한 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시다. 우리 그다음에 반성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선생님이 뭐 얘기를 덧붙여 보자면은 항상 자기 신의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인정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맨날 도덕과제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도덕 수업하고 도덕과제 내는 걸 보면은 뭐 사과를 할 때는 뭐 깔끔하게 사과하자 뭐 이런 얘기를 선생님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과제에 그렇게 많이 적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자기 자신이 사과해야 할 일이 생기면은 뭐 남 탓을 한다든지 뭐 남들도 다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과도 관련이 돼 있어서 선생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본능과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항상 반성하는 마음을 지니면 자신이 발전할 수 있고요. 다음, 당당하게 행동하기. 내 행동에 거리낌이 없으면 당당하게 행동하면 자신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발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3가지 더 적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는 해줄게요. 목표랑 여러분의 열정을 태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제 선생님의 열정을 태울 무언가를 지금 찾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표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거, 꼭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찾으면은 진짜 그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할 때 막 별로 힘든 것도 느끼지 못하고 막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발전해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는 해줬어요. 나머지 2개는 여러분이 적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51쪽이에요. 우리 도덕 같은 거 하면 항상 실천 계획.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라고 도덕 맨 처음 시간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천과 관련된 실천 계획이에요. 뭐 실천할 일, 방법,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잘 실천했는지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도덕 수업이었고, 48쪽에서 51쪽 선생님이 하라고 한 부분 과제로 해서 클래스룸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